유례없는 경기 한파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최근 소상공인 생존의 법칙, 지역화폐가 답이다라는 주제의 소상공인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진걸 소장의 민생경제에선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 활성화를 요구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해 논란입니다. 그동안 야권은 반대해왔는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지금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연결됐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저께였습니다. 지난 13일엔 지역화폐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예, 대전 동구 소상공인 연합회가 주최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까지 갔다 왔는데요.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최악이어서 매출이 급락하고 있는데 그걸 살리려면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월소득은 지금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2% 정도 감소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좀 올라봐야 물가가 너무 폭등해가지고 오히려 월급이 줄어들었는데 당연히 그러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폐업이 속출해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무려 100만 개가 폐업을 했거든요. 코로나 때부터 훨씬 심각한 상황인데요. 근데 자영업자들이 생각해보니까 지역화폐가 많이 발행이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10만 원어치를 사도 11만 5천 원이나 11만 원 최소 10에서 15% 할증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이득이 되니까 그걸 구입해가지고 지역에서 중소 상공인들에게만 또 특정 지안 안에 써야 되니까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몸으로 그리고 동네 통계로 다 입증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이것이 야권에서 추진했던 정책이라 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영원으로 만들고 올해 예산도 지금 영원으로 제출되어 있으니까 네. 대전 동구 소상공인 연합회가 주최를 했는데 지역은 내년이지만 사실상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또 전문가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최악의 불경기에는 지역화폐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정책이다라고 한 목소리로 토론의 결과를 모아서 이번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최대한 살리고 증액해달라라는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더 근본적으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지역화폐가 무엇이고 또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법으로는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이제 전통시장에서 통용되는 상품권이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동네 구석구석 대신에 무슨 재벌 대기업 계열의 대형 마트, 백화점만 빼고는 동네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지역에서 사실상 화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갖고 다니는 그 법정 화폐 말고 법정 화폐에 준해서 동네에서 이렇게 사실상 화폐처럼 통용할 수 있는 그 화폐를 지역화폐라고 하는데 다만 그냥 법정 화폐하고 똑같은 수준이다. 5만 원어치 사는데 5만 원이다. 그러면 매력이 없잖아요. 네. 근데 10만 원을 사면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우리가 10만 원어치 지역화폐를 샀는데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최대 15%까지 할증을 해줬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나운서님이나 제가 10만 원어치 샀는데 11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15,000원이 저희한테 이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푼이 아쉽고 정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때문에 너무나 고통이 심하고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로 고통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10만 원인데 15,000원이 할증이 붙으니까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로 동네에서 소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지역에서만 화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좋은 정책이고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두 분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 정책이 채택이 되었고 결국 전국적으로 다 뭐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지역화폐는 너무 좋은 거다. 동네 경제를 살리는 데도 좋고 소비자들에게는 이득이 돌아가니까 좋고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소득이 매출이 늘어졌고 이렇게 일석삼조 효과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지역화폐를 계속 무슨 나라를 망치는 악마의 화폐가 되는 것처럼 공격을 하더니 계속해서 예산을 줄이고 급기야는 작년, 재작년 계속 영원으로 제출했는데 그나마 야당이 상당히 복원했는데 그 수준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도 지금 영원으로 제출되어 있거든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죠. 이렇게 좋은 정책을 지금의 야권이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모든 지자체 사실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정권이 들어자마자 그걸 아예 없애려고 하니까 이런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왜 지역화폐를 지금 줄이려고 하는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화폐가 동네 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 매출을 증대시키고 한 푼이 할 수 있는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와 그 다음에 국민들의 만족도로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티모르 애청자들께서도 아니 내가 10만 원을 냈는데 11만 5천 원 인센티브가 붙으면 서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선착순으로 다 떨어집니다. 심지어. 네. 너무 인기가 좋은 정책이어서. 근데 정말로 치졸하고 옹졸한 게 해피메이 지역화폐라는 게 이재명 지금 민당 대표님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야권 진보 개혁 인사들이 추진해서 전국화된 좋은 정책이니까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나 박원순이 제안한 것은 무조건 나쁜 거야. 없애버릴 거야. 이런 황당한 태도를 취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산은 올해도 영원을 내놓은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 가보고 동네 자영업자에 가보면 우리 호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보수적이거나 중도적인 분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도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너무나 필요한 정책인데 어떻게 야권 진보 개혁 세력이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거부한다는 거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환경 무상급식이 2011년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오세훈 지금 현 서울시장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친환경 무상급식 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찬반 투표를 붙여서 스스로 셀프 탄핵돼서 서울시장을 사임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나 비슷한 무모한 짓이죠. 매우 어리석은 짓이고 지금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한 푼의 매출이 아쉬운데 지역화폐를 없애려고 하는 작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주관해온 배달앱 상생협의회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예, 뭐 어제 오늘 뉴스를 보신 분들 우리 자영업자들은 아주 관심 있게 봤을 텐데요. 지금 수수료를 9.8%까지 올려갖고 큰 문제가 된 거잖아요. 원래 6.8%였는데 대략.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 가까이를 올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2만 원어치 물건 파면 수수료에 2만 원이면 수수료가 10%니까 수수료만 2천 원을 내고 나머지 배달 관련 수수료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하면 6, 7천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은 5%인데 세상에 수수료는 배달수수료 10%가 되는 황당한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 광주시와 광주 일자리에 나서서 공공배달로를 갈아타자. 이게 광주시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서울의 종로구 같은 경우도 2% 수수료밖에 안 되는 배달의 그 공공배달로 갈아타자. 땡겨나 이메포로 갈아타자는 캠페인을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광주시의 캠페인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자영업자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공공배달로 다 갈아타 있는 상태가 아닌 조건에서는 재벌 대기업의 민간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네. 그게 이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시장을 거의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앱 상생의 협의체를 윤석열 정권이 만들었는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라든지 그다음에 원래대로 수수료를 복원시키는 것을 우리 자영업자들이 요구했는데 그건 하나도 채택이 안 되고 매출이 많은 업체들 중심으로 수수료를 9.8%에서 뭐 7.8%나 8.8% 조금 낮춰주고 대신에 배달비를 건나 자영업자들이 500원을 더 내게 해내버린 겁니다. 그러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요. 수수료가 조금 줄어들지만 건당 배달료를 500원 더 내니까 실제로는 지금보다 지출이 5% 정도 늘어난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우리 배달앱 그동안 투쟁했던 많은 중소상공 자영업자 단체들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참여연대 민변 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오히려 나빠진 협의안이 나왔다. 이건 상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을 더 전가시켰다. 그래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번 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오히려 법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 취하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이 나온 상태입니다. 네, 소장님 이어서요. 소상공인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 배달앱 상생 합의안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소상공인 단체들 대부분이 그걸 퇴장을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몇몇 단체들과 배달앱 회사들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금 이게 합의안이라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상공인 단체들은 원천 무효다. 아니 우리가 합의해 준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합의안이 되느냐라고 지적을 했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 조금 아직은 복잡한데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드러냈지만 배달이 많은 업종 중심으로 수수료율은 1%에서 2% 찔끔 내리면서 배달은 건당 500원이 늘어나면서 실제 배달 매출이 많은 자영업자들한테는 5% 정도 비용이 오히려 상승하는 굉장히 오히려 계약안이죠. 상승안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계약됐다는 거. 이건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배달을 많이 하는 가게들이 연합해서 만든 단체에서 오늘 국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쫓아가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발표를 한 거로 봤을 때 틀림없이 이분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고요. 시민단체 민변 참여연대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도 동조하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배달앱 상생안은 다시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나온 상생안은 원천 무효로 폐기를 하고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들이 지금 배달앱 수수료 인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예 법으로 배달앱 수수료를 상한하는 그런 조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만들어서 역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폭등시키지 못하게 하고 일정 수수료 이상은 못 받게 하는 법 제정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함께하는 세상 오늘 안진걸 소장의 민생경제 듣고 계십니다. 문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3670번을 쓰는 애청자님, 온누리 카드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정 상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온누리 카드 사용 가능해야 합리적입니다. 라는 문자 주셨는데 의견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럼요. 방금 전통시장 상인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온누리 상품권을 좋아하는 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온누리 상품권은 좋은 거라고 말하고 지역 앞에는 나쁜 거라고 말하는데 아주 황당한 논리죠. 전통시장에서 쓰는 온누리 상품권도 더 발행이 늘어나면 시장 상인이든 우리 온누리 상품권도 할증이나 할인을 해주거든요. 소비자 입장에 좋은 것이고, 근데 이제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중심으로 쓰니까 딴 데서는 못 쓰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용처를 확대하면 소비자들의 편의라든지 또 전통시장에 입점해 있지 않는 다른 길거리 골목 상권이나 상점가에도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좋은 거고 지역 화폐는 나쁘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온누리 상품권도 좋은 것이고 지역 화폐도 좋은 것이다. 둘 다 확대해 나가라. 둘 다 발행을 확대해라. 그래서 누구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선호하는 분들은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시는 거고 지역 화폐를 선호하는 분들은 지역 화폐를 사용하게 가능하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부와 국민의힘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생경제연구소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산업은행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거의 900일 가까이 이제 투쟁을 했는데요. 사실은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형 공공기관들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노무현 정부 때 또 우리 광주 전남 호남
시민단체들이 다 그걸 추진했고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돼서 지역에 큰 도움이 되었죠. 그런데 다만 금융기관은 노무현 정부 때도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를 중심으로 또 서울을 국제금융허브로 키우고 또 금융기관들이 집적함으로써 시너지를 내고 그래서 더 활발한 정책금융, 기업금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 해서 노무현 정부마저도 모든 공기업을 지역 이전 원칙으로 했지만 금융기관만큼은 특히 국책금융이나 정책금융기관만큼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이라든지는 다 서울에 남겨두기로 한 것이거든요. 네. 갑자기 윤석열 정권에서 부산에서 표를 조금 더 넣는 야팔판 생각으로 어떤 사회적 합의나 논의나 정당한 절차도 없이 느닷없이 급조해서 공약을 발표한 겁니다. 윤핵관 실세들이 부산에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산업은행 부산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그대로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당선되자마자 무리하게 추진했는데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다 반대를 하고 특히 산업은행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이 거의 절대적으로 반대하면서 추진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산업은행법에 보면 산업은행은 서울에 주 사무소를 둔다고 아예 법률상으로 해놨습니다. 그것은 서울 수도권에 많은 기업들이 몰려 있고 또 여의도와 서울에 대다수 금융기관이 몰려 있어서 정책금융으로서 또 기업금융으로서 산업금융으로서 시너지를 내고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해라는 것이거든요. 산업은행 그리고 수익이 생기면 정부에 배당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불안전하게 무리하게 부산 옮겨서 수익이 떨어지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내야 될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는 황당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은행 노조와 민생경영 연대에서 공공기관이 다 지역으로 내려가면 맞다. 근데 금융기관은 아니다. 이렇게 짚었고요. 오히려 지금 서울 수도권에 보면 육사라든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번 몰래 골프 치다 걸린 해릉 골프장이라든지 또 서울대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국회라든지 사실 이런 기관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육사나 서울대학교나 국회나 또는 그 국공립 골프장 같은 경우를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도 기여도 하고 육사는 예를 들면 강원도 전망으로 갖고 강원 지역도 살리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최전방에서 지키는 의미를 키우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만약에 광주 전남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지역 소멸,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우리 지방의 상황을 우리나라 최고 인재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그걸 또 깨닫고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든지 감수성을 기르지 않겠습니까? 네. 서울대학교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이 서울대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건데 사실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교 이름은 한국대학교 이름을 바꿔서 지역으로 내려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물 맑고 공기 좋은 시골에서 지역에서 공부가 더 잘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이전해야지 여의도 금융업의 중심인 산업은행만 딱 떼서 특정 지역에 표를 받기 위해서 옮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대서 제가 함께 집회도 기자회견도 하고 왔습니다. 예. 네. 그럼 소장님, 전문가들도 이렇게 반대하는 산업은행 이전을 왜 현 정부는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정권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습니까? 항상 뭐 나쁜 짓 엄청 하고 민주주의 파괴하고 민생 파괴하고 경제도 파괴하고 뭐 주가도 폭락하고 뭐 완전히 이런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너무 살기 힘든데 본인들이 인기가 확 떨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탄핵이나 퇴진될 위기에 있으니까 그나마 PK 지역 일부의 민심이라도 표라도 구걸하기 위해서 아무런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그냥 느닷없이 산업은행을 우리나라 정책금융 산업금융 핵심인 산업은행을 그냥 부산으로 윤핵관 지역구래 윤핵관들이 원하는 지역구로 옮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금융 정책이 특정 윤핵관들의 정치적 야욕으로 악용되는 아주 나쁜 사례다. 그래서 반드시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은 막아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또 소장님 민생경제연구소가 책을 새로 냈다고 들었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쑥스럽습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이광수 복덕방 대표와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앉은 걸 제가 대한경제붕괴라는 책을 내고
서울과 광주와 익산에서 북콘서트 했는데 되게 많이들 오셨거든요. 강기정 시장도 오시고 우리 김현성 광주일자리에 대한 대표도 오시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안진걸 공동소장 두 사람이 퇴진하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반간 윤석열 정권에서 완벽하게 짓밟힌 정의, 또 이채 양명주 참사와 그 비리들, 그리고 완전 정말 사상치학 코로나보다 힘들고 IMF급으로 힘든 대한민국의 경제 민생 상황을 생각하면 남은 2년 반 이 정권은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뭐라도 개선이 되고 뭐라도 반성이 되고 뭐라도 나아진다면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겠지만 지난 2년 반을 보니 이미 너무나 많은 나쁜 짓을 했고 앞으로도 더 나쁜 짓을 할 거고 상황이 더 악화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오죽하면 저희들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퇴진하라입니다. 즉각 퇴진하라는 취지로 책을 냈는데 뭐 책 제목만으로도 지금 화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읽어주고 사서 읽고 계신데 내일 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윤석열 정권 탄핵이나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대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도 제가 책을 현장에서 판매할 예정이고요. 좀 온라인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우리 광주 전남 시민들께서도 꼭 한번 구입해서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경제의 부흥회와 퇴진하라 이 두 권의 책을 강추드려 봅니다. 네, 소장님 끝으로 최근 참여연대에서 2021년 제기한 5G 이동통신 서비스 원가 공개 소송에서 대법에서 최종 승소한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 정말 귀한 일을 했죠. 우리 애청자 시민들께서 5G에 많이들 가입하셨을 텐데요. 3천만 명이 넘게 가입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직전에 LTE 서비스에 비해서 요금이 2, 3만 원 정도 다 올라갔습니다. 네.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그걸 감수하고 많이들 5G로 옮겼는데 요금이 지금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처음에 출시했을 때 한동안 최소 5만 원에서 많게는 10수만 원까지 이렇게 요금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참여연대에서는 이렇게 비싸게 요금을 책정한 이유가 뭐냐. 정부에서 요금을 인가하니까 SK텔레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가할 때 예를 들면 가입자 숫자는 축소하고 서비스 비용은 엄청 부풀려가지고 그래서 1인당 5만 원에서 10수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뻥을 치거나 속였다 국민들을. 그러니까 5G 서비스 요금 원가를 공개해봐라 했는데 법원에서 1심, 항소심,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가 5G 서비스 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는데 국민들을 상대로 폭리일치하고 뻥튀기 요금을 받는 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발 좀 통신비라도 대폭 인하해서 집집마다 15만 원에서 몇십만 원도 3, 40만 원도 내고 있는데 통신비라도 대폭 인하해서 가계부담 좀 줄여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안진걸 소장의